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샤프링크 게이밍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샤프링크 게이밍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로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보다 낮아졌는데요. 이에 미 증시는 크게 흔들리며 마감했습니다. 한편 샤프링크 게이밍은 매출 축소와 순손실 확대로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1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약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버텨냈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주 집중과 고평가 논란입니다.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2000년 IT 버블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상위 10개 종목 중 8개가 기술주라는 점에서 언제든 조정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소폭 줄어들며 증시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와 제조업 경기 회복이 현실화된다면 S&P 500이 연말까지 6,600에서 많게는 7,0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기술주 중심 리스크를 줄이고 헬스케어나 방어주 비중을 늘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또 무역 관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하방 리스크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의 시장은 AI와 기술주가 이끄는 랠리 속에서 고평가 우려와 정치 리스크가 공존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 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달서부터 이더리움 매수 전략을 세우고 전반적인 기업 체질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판타지 스포츠와 게임 개발 부문을 매각을 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스테이킹 수익을 노리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매우 강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흐름과 함께 이더리움도 강세를 보였죠.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쭉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지금 감지가 됐지만 매출 축소와 순손실이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샤프링크 게이밍은 반드시 이더리움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에는 보유량을 확대하고 스테이킹 수익으로 주당 내재 가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단 새롭게 발행되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회복에 탄력이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더리움이 급락할 경우인데요. 당연히 이더리움이 재무적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유자산이 가치가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때는 레버리지된 이더리움의 노출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손실 확대의 위험성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따라서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일 때와 급락세일 때의 아주 원칙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런 라인에서 많이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급락할 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횡보장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이 라인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직전 지지를 받았던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19달러 초반을 이탈하게 될 경우 전량 매도를 한 다음 손절한 다음 다시 한번 10달러에서 9달러 사이에서 지지 받아줄 때 재진입 타점을 잡아주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살아날 경우에는 자, 요 라인을 돌파 후 안착하게 될 경우 추가 상승폭은 직전 고점 라인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목표가를 세워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절반 정도 정리한 다음 나머지 물량을 추가 상승분을 노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매수 타점과 매매 타점을 잡아 주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의 방향성 베타가 큰 만큼 이더리움 가격의 흐름을 봐가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급등과 급락에 따른 동조화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자. 이것이 바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부분이고, 향후 장기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절대량 변화, 그리고 스테이킹 운용 정책을 통한 수익, 그리고 현금과 유동성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주식의 추가 발행 계획도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대응 전략을 모색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런 대응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장이에요. 최근 금리 이슈도 좀 있고, 앞으로 블랙홀이 아니라 잭슨홀이죠. 잭슨홀 미팅도 있으면서 그 안에서 파월의 이 입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많이 바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런 다양한 변수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표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고점에서는 아니지만 치고 내려오면서 숏타점이 이렇게 잡히죠. 그죠? 이렇게 시그널이 나올 때 매수와 매도만 해주시면 수익을 자동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지표를 좀 활용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날이 언제죠? 7월 9일이죠. 그리고 요 매도하라고 나와 있는 날이 언제냐면 7월 25일입니다. 자, 7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보름 정도 되겠죠. 열흘 정도, 15일 정도 되는데, 요 날 동안 30%, 35% 가까운 수익률을 줬네요. 그죠? 매수하라고 했을 때 매수해놨다가 매도하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만 하면 35%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날도 한번 볼까요? 자, 이날 캔들 치고 올라가는 중단서부터 매도하라고 했던 캔들 중단까지 연결을 해주면 약 5%의 수익을 줍니다. 7월 6일날 매수하고 8월 15일날 매도를 했네요. 열흘간. 자, 크진 않지만 5%의 수익을 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누적 수익을 가져가자는 얘기죠. 그죠?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바로 지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인데요. 바로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고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꾸준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